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초의 한인 시의원 탄생 여부를 결정지을 LA시 4지구 결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 간 득표차가 초박빙으로 펼쳐질 것이란 전망 속에 후보들 간에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막판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단 하루. 데이빗 류 후보는 지난 1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며 이는 한인 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습니다.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사람들이 우리 2주만 더 있었다면 100%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류 후보는 이번 선거가 낮은 투표율로 인해 가깝게는 100표 이내로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한 명이라도 선거 당일인 내일 현장에서 투표에 나와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한편 류 후보 캠프 측은 최근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후보의 기명 번호를 알려주는 전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거동이 불편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표 용지를 받아가는 등의 대류 투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 받았는데 데이빗 류 찍으려면은 6번을 찍으래요. 6번 찍으시면은 리젝트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딴 번호 찍으래요. 저 번호는 60, 저 상대방은 딴 번호예요. 딴 번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 한 개만 알으셔야 되는 거는 60, 60. 내일 치러지는 LA시 4지구 선거는 모두 113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유권자 15만 3,037명이 등록된 이번 선거 투표율은 지난 예비선거의 8%보다는 조금 높은 1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지구 시의원 선거는 최대 15,000표 정도가 당선권으로 예상되며 치열한 박빙 승부로 당선자 윤곽은 모든 개표소의 개표가 완료되는 자정 이후 또는 모든 부재자 투표와 잠정 투표 집계가 끝나는 수일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여름 항공기 이용 여행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기인 오는 6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2억 2천만 명 이상이 항공기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억 2,200만 명. 미국 여행업계가 내다본 올여름 항공기 이용 여행객 수치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다치인데 오는 6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2가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예상입니다. 하루 평균 240만 명. 지난해 비해 4.5%가 늘었습니다. In the summer, there are a lot of people traveling. In fact, of the 15 busiest travel days of the year, 13 of those happen in the summer. 늘어나는 여행객을 감당할 비행기 좌석 또한 많아집니다. 항공사들의 여객기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지난해보다 평균 4.6% 좌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름 국내 왕복 항공권 예상 평균가는 454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It's going to be more of what we've seen the last few summers. Long lines, extremely crowded planes, and hopefully some nice passengers. 연방교통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운항한 미 국내선 비행기의 예약률은 약 90%. 올해 예약률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탈선 사고로 한때 중단됐던 뉴욕 필라델피아 간의 열차 운행이 사고 6일 만에 오늘 다시 개통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M출행 열차 플랫폼. 지난 12일 탈선 사고로 한때 중단됐던 뉴욕 필라델피아 간 열차 운행이 사고 6일 만에 다시 개통됐습니다. I love the train. It's great. I take Acela every day over flying, so very happy to have it back on track. 승객들은 불안함보다는 다시 시작된 열차 운행을 더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열차가 사고율이 가장 적지 않냐는 겁니다. I don't know the statistics, but I think the train's still about 300 times safer than getting on any highway. I would imagine, post an event like this, they've sort of tightened up safety and they're being extra careful. So I'm probably less concerned now than I was prior. 한편 이번 사고로 일부 관계자들이 M출행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예산 문제로 연결시키자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Well, obviously, it's not about funding. The train was going twice the speed limit.
Adequate funds were there. No money has been cut from rail safety. 현재 연방교통안전국이 보다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M출행 미동 북부 구간에 안전장치 추가 설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해도 웬만해선 살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이환 씨는 운동 시작 석 달 만에 근육량이 2kg 늘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지만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서 자주 느끼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변한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사람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고혈압인 서강석 씨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혈압과 체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뚱뚱하든 마르든 운동을 할 경우에는 성인병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의 몸매 관리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델 유승옥 씨는 여리고 마른 여성 일색인 연예계에서 탄력 있고 건강한 몸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는 몸매가 이뻐질 수 없어요. 마른 몸매, 탄력 없는 몸매를 만들고 마르고 뚱뚱하고 통통하다는 기준보다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은 당장 살을 뺄 수는 없더라도 미와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앞으로 15년간 세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한국 인천에서 열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과 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교육 분야 국제회의인 세계교육포럼이 오늘 인천에서 개막합니다. 100개국 교육부 장차관과 국제기구 수장 등 1,500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갖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교육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는지 전 세계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년 9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안정, 화해 등에 있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세계 평화와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교육 아젠다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반 총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은 모레 폐회식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가 될 인천선언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 교육 포럼은 1990년 태국, 2000년 세네갈에서 열렸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에 한국 승인 없이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적용치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일의 신밀월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이후 처음으로 한국 외교장관을 만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걱정을 불식시키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나왔다며 주권 침해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새 지침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3개로 확대됐지만 우리 허락 없인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Anything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Republic of Korea doesn't consent to is absolutely against the law.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자제심을 갖고 대화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미일의 급속한 협력 속에 일본과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한미동맹 강조로 답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특히 북한에 대한 대처에는 한미 간에 아무런 이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삼성이 애플과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 측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삼성이 애플에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판결을 오늘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뜻합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 휴대전화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 등에서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이 전면부 테두리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모두 인정된 바 있습니다. 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뒤집음에 따라 삼성의 배상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배상액은 3억 8천만 달러,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이 애플에 물어줘야 할 돈은 5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엔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의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과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줄면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0원 8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